안녕하세요. 발달장애인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오늘 같이 사이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연결하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데요.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좀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보자. 그리고 또 저희가 발달장애인 부서에서 장애인분들을 주일날 만나는데 주일날 만나는 부분들 포함해서 지역사회에서 또 평일날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만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강의 준비했고요. 시간이 좀 짧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못하고 간단하게 할 텐데 또 궁금하시거나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면서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리얼월드, 그러니까 진짜 살아가는 세계가 있고 서비스랜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장애인들이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어디에 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비스랜드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특수학교라든지 뭐 그룹홈이라든지 특수한 버스를 타고 다닌다든지 특별한 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특별한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곳에서만 살아가는 서비스를 받는 랜드에 살아가는 건데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리얼월드 취미를 가지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친구들 사귀거나 애완동물 돌보거나 일해서 돈을 벌거나 결혼하거나 이웃들이랑 재미있게 파티를 하거나 놀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랜드인데 사실은 이 서비스랜드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독특한 부분들은 뭐냐면 서비스랜드에서 조금 벗어나는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장애인부가 있다는 게 이 친구들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한테 장애인부는 그래서 서비스랜드에서 좀 벗어나서 좀 리얼월드에서 좀 만날 수 있는 관계성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발달장애인 부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비스만 받고 있는 장애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이다 이제 딱 따가지고 마시는 사이다가 아니고요. 이 사이다의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랑으로 이어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서 섬기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좀 이어지는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이다의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으로 이어지다.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발달장애, 성인 발달장애, 이제 선생님들, 나 이렇게 연결되고 또 그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그룹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일들이 많아져서 지역사회 내에서 교회에서도 이제 주일날 만나지만 평일날 지역사회 내에서 이렇게 서로서로 연결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이다의 개념이고요. 이 사이다의 개념으로 연결되는 개념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서도 연결되고 사람으로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랑으로 함께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핵심에 누가 해줄 수 있느냐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만나는 이 교회 공동체가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인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의 당당한 시민으로 연결하는 게 참 필요한데요.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연결하는 게 필요할까? 사회적 관계망, 이제 관계를 형성하는 게 필요할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관계망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필요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지역사회 당당한 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통합적인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지지적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게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지지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지역에 있는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하고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만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으로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그러면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지금 어떤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일단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파악된 관계망을 분석해서 다양한 관계의 서클, 그 관계망 속에서 사회적 관계, 연결, 만남을 촘촘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만남의 관계가 좀 더 밀착적으로 아니면 또 좀 더 관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한 주민으로 영향 있는 한 주민으로 세워가는 역할들을 해나갈 때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실제적으로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역사회의 한 주민으로 나와 만나는 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관계망을 맺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한번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보통 사회적 관계망을 크게 이제 서클을 4개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두께가 들어가서 좀 두꺼운 부분들은 관계망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 서클들이 한 4개 서클 정도로 관계망의 서클들을 4개 서클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서클 1은 뭐냐면 아주 밀접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족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밀접한 사람들의 관계망인 거죠. 두 번째는 아주 가까운 친구들, 그래서 밀접하고 가깝고 막 뭔가 이렇게 나누고 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멤버십인 거죠. 참여하는 곳의 동료들, 직장 동료, 교회 멤버, 합창단 멤버, 동아리 멤버 뭐 이런 부분들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활동들이죠. 네 번째는 교환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를 주는 사람들, 그 다음에 관계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주는 사람으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활동 지원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례관리사라든지 또 어디 가면 뭔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내가 늘 그 모임에 가면 서비스 제공해주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관계가 이제 네 번째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4단계부터 이렇게 하면 좀 더 가까운 관계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역에 따라서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이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들로 다른 사람 기타로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서클을 4개 정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떤 사람이 외로우냐, 외롭고 위험한 사람들이 뭐냐면 아주 가까운 사람들, 예를 들면 가족과 친지들 중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한두 명 있고요. 나머지는 다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이러면 외롭죠.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 여기서 부모님과의 관계 아니면 가족들 관계도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외롭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거는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밖에 안 되니까 외로운 거죠. 외롭고 그다음에 위험한 거죠. 이 서비스라는 게 코로나19를 경험해서 알겠지만 서비스라는 게 국가에서 제공해 주라 그럼 주고 닫으라 그러면 닫는 거잖아요.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닫아라 이러면 못 닫아야 되거든요. 서비스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손들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서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이 가서 보지 않는 날 모르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이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보여주는 이제 서클은 서클 1, 서클 2, 서클 3, 서클 4가 다 제대로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겠죠.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가족 관계로 갈 수는 없잖아요. 가족 관계로 없지만 이 4단계에 있는 사람이 이 서클 4에 있는 사람이 좀 더 가까워지고 멤버십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좀 더 가까워진 친구처럼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4개의 차원들이 사회적 관계를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일단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촘촘한 관계망으로서의 역할들을 우리 발달장애 부서들이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좀 더 밀착적인 관계망 안으로 발전시키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만났던 사람인데 좀 더 친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같이 뭔가를 활동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동아리를 같이 한다든지 같이 활동을 한다든지 멤버십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다든지 그래서 좀 더 가까워진다든지 이렇게 현재적 관계의 지점들이 있으면 그 관계의 지점들에서 서클에서 조금 더 안쪽의 서클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앞에서 보듯이 촘촘하게 많은 관계망들을 찍는 것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클4에서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주는 것들을 많이 만드는 부분들을 만드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멤버십을 가지고 활동하는, 우리 교회는 멤버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멤버십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좀 더 밀착적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만드는 부분들. 근데 실제로 발달장애인 분들 봤었을 때는 이런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적고, 근데 이 멤버십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관계망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역사회 내에서 좋은 이웃으로, 여기서 이웃은 한 사람 한 사람, 일단 이웃이라는 말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웃으로 연결되는 부분들, 요건 저희가 점을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점이라는 게 이 지점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제 같이 하려고 하는 이웃들이 이렇게 딱 만나는 지점들, 이런 지점들을 많게 하는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서클로 보면 그 서클 안에서 점을 많이 찍는 부분들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양성된 시민농어인, 장애 주민이 만나는 지점들. 저희 이제 복지관에서는 시민농어인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로 보면 발달장애인 부서로 보면 저희가 발달장애인 부서에서 늘 교육받으면서 장애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시민농어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장애 주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함께하는 지점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지역 내에서 장애 주민과 이웃으로 만나서 협력적으로 활동하는 일들, 예를 들면 장애인 친구들하고 같이 지역사회 내에서 카페를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그 친구들이 계속 카페를 이용하면 혼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는 부분들을 처음에는 옆에서 같이 가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그 친구들이 사게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안 가도 그 친구가 가면 자연스럽게 사용자로서, 이용자로서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옷을 사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교회에 있을 때 친구가 갑자기 지하철 이렇게 다니면서 지하철 1층에 이제 상가들이 좀 있거든요. 상문역 앞에. 근데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왔어요. 물건을 사왔는데 정말 후줄근한 옷, 한 10,000원 정도면 되는 건데, 이 친구가 8만 원인가를 주고 사온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가서 똑같은 옷을 다른 사람들은 다 10,000원에 주고 사는데, 이 주인이 이분은 이 친구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걸 딱 눈치를 채고 비싼 값에 판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가게 찾아갔죠. 저희 선생님들이 같이 찾아가가지고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았느냐, 물려달라. 그렇게 우겨가지고 나중에 환불하고, 그러면 한 개 10,000원이라도 사갈 수 있으면 사가시라고 이렇게 하고 10,000원 주고 사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죠. 사왔으니까 내가 돈 쓰고. 근데 이 친구는 가난하고 더 약한데도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으로 호구가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해줬을 때 이 친구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움찔하고 다시 돌려주고 오히려 싸게 팔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 관계망들을 좀 많이 만들어갈 때 우리가 누가 할 거냐? 정말 교회에서 만나고 얼굴이 익숙하고, 또 우리가 친구들의 입장에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애 주민이 지역 내에서 지역 주민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지점들이 많아지면 지역 내 협력 활동이 많아지면서 장애 주민이 지역 사회의 한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커질 거다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발달장애인 부서에 있는 선생님들이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이 서비스 이용하는 거 빼고 지역사회 이용하는 게 되게 혼자서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기 되게 어려워하고요. 또 가족들하고 이용하기도 되게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한번 보면, 예전에 우리 1차 후보였을 때 점검했는데, 이분이 한 해 동안 혼자서 갔던 게 딱 2군데요. 하나는 카페 한번 가고요. 한 번은 식당을 한번 정도예요. 이런데 이것들을 도와주시는 분하고 같이 몇 달 동안 활동하고 난 다음에, 이 집이 쌍문동인데요. 식당도 갔는데, 쌍문동 아니고 강북구에 있는 식당도 가고요. 식당도 가고 은행도 가고 카페도 갔습니다. 이 사람의 활동 반경이 확 넓어진 거죠. 생활의 반경이. 장애인 친구들이 혼자서 하기 어려운데
같이 하는 활동을 해주는 선생님 때문에 활동의 반경이 벌써 지금 여기 쌍문동 집 앞에 있는 여기에 있는 카페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 지나고 창동에 있는 카페 식당 이 정도 갔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쌍문동 집에서 카페 창동에 있는 은행 식당 이렇게 되게 광복구에 있는 식당 되게 다양해지는 이유는 이렇게 좀 만나서 활동하는 지점들이 많아졌던 이유는 거기에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민농원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주일날 만나는 게 아니고 평일에도 이 친구를 만나서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하면 이 친구의 생활의 반경이 훨씬 넓어지겠죠. 어떻게 보면 친구가 사실은 혼자서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런데 같이 가면서 이 친구가 혼자서 다른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마트도 가고 이런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해주는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복지관에서는 시민농원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발달장애인 부서의 선생님들이 충분히 더 잘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그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맵을 가지고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리 이제 활동하는 그 사랑부 친구 중에 한 명을 그려봤는데요. 가족들 보면 가족들 시부모님하고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적장애인이에요. 자녀가 둘 있고요. 남편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저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그 남편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친구는 이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시부모님하고는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긴 하지만 자녀들이 또 무시하고 엄마가 지적장애 지금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5학년쯤 될 것 같은데 5학년, 6학년, 4학년 이렇게 되는데 엄마 좀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원해주는 게 가족들 중에서 지원해주는 교육직 자녀를 지원해주는 게 드림스타트라는 곳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희가 장년사랑마을이라고 사랑부가 있습니다. 사랑부에서 멤버십으로 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혼 지적장애인 모임에서 결혼한 지적장애인들 모임이 복지관에 있고 여기에 이제 멤버십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 목표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동에서 동주민센터와 사례관리하고요. 교회 협동조합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같이 반으로 같이 모이고 있고 사례관리 복지관 시민농원인들 이렇게 있는데 교회학교 교사 중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고 옹심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혼자 자녀 둘을 키우고 있지만 그 둘이 키우면서 자기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나가는데요. 이 친구가 원래 없던 게 옹심이하고 교회 교사들 중에서 도와준 사람 없었는데 좀 더 생긴 거고요. 모임도 더 생긴 거죠. 이러면서 원래는 여기에 가족들하고만 있었으면 정말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지역에 있는 교회와 복지관 그 다음에 모임들을 통해서 이 친구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들이 좀 많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이렇게 교사들이 이 친구의 삶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가깝게 안쪽으로 연결되고 또 같이 뭔가 해보자 이렇게 해서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도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누가 해줄 거냐 혼자서 스스로 자차서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 일들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들을 우리 발달장애인 부서 선생님들이 좋은 이웃으로서 점을 찍어주는 역할들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되게 재밌는 게요. 이거는 저희 복지관 연구 사례가 아니고요. 다른 이제 서대문에 있는 다른 복지관 사례인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장애인 친구들한테 뭐가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족들 중에서도 동생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싫어하고 둘째 이모는 좀 좋고 아빠는 좀 서운하고 엄마가 좀 가까워요. 이런 정도 가족들이고요. 복지관에서도 참여하는 챌린지 참여하는 선생님들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팀장님도 좋은 거예요. 이런데 여기에서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냐 이렇게 하면 사랑부 선생님들이요. 전도사님과 교사들. 그 교사들이 아주 밀착적인 관계로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런 케이스들을 실제로 사례 분석, 복지관에 연구된 사례 분석을 봤었을 때 장애인 친구들의 삶에 있어서 관계망으로서 그러니까 복지관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한 서비스 기관이에요. 서클로 보면 네 번째 서클이에요.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좀 더 가까워진 관계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관계로 만나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랑부 선생님들, 집사님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교회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 오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관계망 속에서 멤버십 아니면 같이 뭔가를 활동을 하는 멤버십으로 또 좀 더 가까운 밀착적인 관계로 생활의 밀착적인 관계로 만들어 가시는 계기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고 점을 찍으시면 친구들의 삶이 더 의미 있게 나오지 않을까. 저도 이제 몇 가지 연구들을 봤었는데 사랑부 친구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이 하는 활동 중에서 주일날 만나는 거 또 되게 중요한데 주일날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주중에라도 이렇게 같이 만나서 지역사회에 활동하는 분들 많아지게 하면 친구들한테는 정말 든든하게 의미 있는 그런 지역사회 활동으로 이웃으로 활동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사람으로 관계 맺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예전에 했을 때 신방을 갔었어요. 학교를 가든지 직장 신방하든지 신방을 갔었는데 친구들이 되게 좋아해요. 저희 어느 날 한번 친구들 작업장에 신방을 갔었는데요. 제 전화를 드리고 작업장에 제가 딱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한 20-30명이 쫙 앉아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딱 보더니 손을 딱 들면서 야 우리 선생님 오셔서 이렇게 소리를 딱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분들. 그 다음에 간호상제들 가족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간호상제들 챙기는 관계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관계성에서 누가 이제 뭐 돌아가시면 결혼하시면 축의금이나 뭐 조의금 얼마 하는 거에 따라서 관계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친구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부에서 예를 들면 예배 드리고 같이 하는 거 보면 부모님들이 장애 친구들 무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 아버님은 성당에 다니셨어요. 성당에 다니셨고 어머니도 성당에 다니셨는데 장례식이 있어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 이름으로 저희가 조문을 갔어요. 조문을 갔더니 그 친구가 어떻게 뭐 그때가 한 9월달 정도 됐었는데 반팔 티셔츠 추리닝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그 이제 천주교 성당에서 이제 장례식장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갔더니 이제 반팔 입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입던 반팔 티셔츠 입고 밑에 그냥 고무줄 팬츠 입고 바지 입고 있는 거예요. 운동 추리닝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쓰러운 거죠. 저희가 오니까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인사를 하는데 저희가 가서 인사를 했더니 어머니가 이제 되게 민망했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다 이제 상복 입고 있는데 그 친구만 그렇게 입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를 딱 붙잡더니 아빠!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잘 못하는데 아빠라고 하면서 아빠! 그러면서 저를 당기는 거예요. 같이 갔던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 다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그 친구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 다 따라왔죠. 다 따라와 갔더니 그 친구가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시신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가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 앞에 갔더니 딱 자기 아버지가 있는 시신고를 딱 가르치더니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가 여기 있다고. 그 순간 저기 같이 있던 이제 엄마도 놀라고 형도 놀라고 펑펑 울면서 원래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너무 힘드니까 산소에 갈 때, 산에 무드로 갈 때는 저희가 이제 상고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유골을 하고 묻을 때는 저희가 돌보고 어머니 다녀오시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어머니가 아니라고 본인 그 아이를 옷을 깔끔하게 입히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같이 한 멤버, 가족의 멤버가 삼아주면서 같이 데리고 가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원래는 저희가 돌보고 했는데 그런 걸 경험하면서 한 사람, 그러니까 그 친구의 우리는 손님인 거잖아요. 그 친구를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랑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교구에도 뭐 참여하지만 저희 사랑부는 장례가 나면 저희 교사들 다 총출동하고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어머니도 실제로 저희 교회에 등록하고 천주교이신들 등록하고 형도 이렇게 많이 바뀌고 이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일원으로 존중받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들 하게 되면 우리의 가치가 상승되는 것도 있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가 상승되는 거죠. 사회적 가치가 상승, 가족에서 위치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도록 내가 친한 사람으로 이웃을 만나주면 우리 친구들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많이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하는 모습도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좋은 동료로 연결하기.
이웃하고 동료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웃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거, 동료는 이렇게 그룹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이 됩니다. 점이 점점점점점 모이면,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모이면 선이 되는 거잖아요. 선은 발달장애인과 좋은 동료로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느냐 생각하면, 좋은 이웃들과의 좋은 만남은 좋은 이웃들과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혼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지어서 선이 모여서 점이 모여 선이 되듯이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스몰 스파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 자조 모임, 장애인 단체나 기관들의 장애인 소모임, 시민농원과 장애인 주민들의 지역 모임, 이런 것들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소모임, 이렇게 모이는 것, 이렇게 모여갖고 작은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그 공동체 선에 활성하는, 공동체 소그룹 모임에 활성하는 장애 주민과 장애 주민의 멤버십, 지역 주민의 멤버십, 그 멤버십을 강화하고 지역 내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멤버십이라는 게 뭐예요? 나도 소속되어 있고 너도 소속되어 있고 같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역량들, 그렇게 강화시키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이제 휠체어 타는 친구, 전동 휠체어 타는 친구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바다가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전동 휠체어를 타는 거잖아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 움직이는 게 되게 힘들고, 장폴은 예를 들면 여기서 뭐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 장폴이 안 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누구랑 같이 가냐, 혼자서 가기는 힘든데 누구랑 같이 가냐,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러면 혼자서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에서 우리 장애인부에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 친구랑 여행 가는 모임들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해서 여러 사람들이 뜻을 모았어요. 비용이라든지 이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는 이제 차량이 문제가 된 거죠. 차량이 문제가 돼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복지관에 있는 휠체어 리프트 차량하고 연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였냐면, 바다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장애인 친구들이 바다가 보고 싶은 친구들을 지원해주는 스몰 스파크, 작은 불꽃이 모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작은 스몰 스파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바다로 이제 여행 가는 그런 작은 모임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과 지역사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교회 또 다른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방향성이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역할들을 제안해주고 같이 모일 수 있는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교회에서 모여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요. 그런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활동들이 많아지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친구들이 이런 거 한번 해봐요 하는 일들이, 예전에 경험하지 못해서 못했던 것들이 더 많아지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만남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내가 찍어야 되는 점들, 내가 활동하는 곳이 더 넓어지고 더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우리 장애인부에서 좀 해나간다고 하면 되게 의미 있는 작업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조 모임인데요. 우리 친구들한테 어떤 역할들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작년에 이제 사랑부를 맡았었는데요. 이제 그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을 맡는 장년사랑 마을을 맡았었는데, 장년사랑부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많고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교사가 늘 부족해요. 근데 아주 중증에 있는 장애인분들 지원해주는 게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우리 장애인부 친구들 중에서 좀 잘하고 말도 잘 알아듣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도움 주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을 한번 모았어요. 모았더니 한 5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우리끼리 같이 모여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보니까 아주 시설에서 오는 장애인 친구들이 5명 정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 다 이게 아주 중증 장애인 친구들이니까 우리가 이 친구들 좀 도와주면 어떨까라고 이야기했더니 친구들이 다 좋대요. 다 좋아서 같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같이 밥도 한번 먹고, 이제 한번 어떤 역할들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맡고 가면 같이 예배드리고,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식당까지 안내하고, 아침
같이 인사하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해주고 명찰도 걸어주고 이런 역할들을 다 훈련을 했어요. 훈련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 뭐라고 불러야 되냐? 우리 모인 사람들 나를 뭐라고 불러야 되냐? 우리 장애인 친구들 뭐라고 불러야 되냐? 이렇게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우리가 보통 보조교사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보조교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여러 개도 있고 도우미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막 있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돕는 역할들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친구들이 아마 교사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면 되게 좋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참을 그냥 침묵 가운데 있더니 한 친구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로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딱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배 드리면 집사 충분히 역할들을 하죠. 그러니까 도와주고 뭐 그다음에 교사로서의 역할들을 다 하고 이런 거 하고 헌금도 잘하고 실제로 집사 되는 우리 교회에서 설립사 교육도 저도 이제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생활 예배 생활, 신앙 공동체 생활, 그다음에 또 헌금, 그다음에 예배 안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보면 11조도 해, 헌금도 해, 예배 안 빠져. 그 다음에 예배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가지고 수요일도 오는 친구들도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집사가 안 될 이유가 없었는데 저의 생각에는 그냥 보조 선생님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들은 나는 집사가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한 친구가 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다 동의하는 거예요. 5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집사로 불러달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직제상 집사로 불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름을 동료 집사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저희 부서 선생님들은 다 같이 동료 집사, 그냥 동료 집사라는 말 이제 호칭은 빼고 집사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친구들 집사라고 불러줬습니다. 교회에서는 임명받지는 않았지만 우리 안에서는 섬기는 디아콘 집사로서의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집사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정말 집사로서 역할들을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증장애인 친구들인데 중증장애인 친구들이 시설에서 지내다가 여기 왔을 때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 데리고 같이 짐도 닦아주고 같이 예배 드리고 화장실도 데려가고 그다음 식당에도 같이 데려가고 인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고 이런 역할들 너무너무 잘해줘서 열 선생님 부르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들이 동료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자기네 멤버십으로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활동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밥 사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밥 사주기도 하고요. 제가 뭐 삼겹살도 사주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니까 되게 재미있게 활동하는 거예요. 처음에 모였을 때 못 가는데도 어디도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같이 뭐 음식점에도 가고 누구 만나러도 가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 이런 스스로 모임 한다든지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의도적으로 모임을 만들든지 이런 다양한 모임들을 만들 가능성이 되게 높은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특히 발달장애인 부서이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주면 좋겠다. 자조모임 같이 이렇게 친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주고 그 부분에 관한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공부하면 그룹에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그룹으로 모여서 다양하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또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역할들을 주중에 선생님들이 하든지 아니면 친구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든지 그런 장을 만들어주면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활동들 특별히 이제 멤버십을 가지고 활동하는 부분들 그래서 조금 더 밀착적으로 다양하게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되게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계망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드는 부분들 그리고 1대1 만나는 지점들 많아지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같이 그룹으로 활동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그룹들이 여러 개가 만나면 또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자주 모임을 하는 팀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팀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모였거든요. 근데 그 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원래 뭘 할까? 같이 모여서 뭘 할까 했더니 발달장애인 당사자 자주 모임 하는 친구들이 우리 운동회 해봐요. 운동회. 그러니까 친구들이 성인이 되고 났더니 옛날에 했던 학교에서 했던 운동회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운동회 해봐요. 이렇게 해서 몇 개의 그룹들이 하자 그러니까 운동회 하자고 하니까
몇 개의 그룹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다른 사회복지기관들이 다 뭉쳤어요. 그래가지고 운동회를 한번 해보자. 근데 그때 이제 운동회를 준비하고 하는 부분들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도해갖고 다 모였거든요. 그래갖고 그렇게 모여서 그 친구들이 사회도 보고 다 모이고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한 200명 이상 모이고요. 도와주는 사람 한 100명 정도 모이고 뭐 구청장님, 구의장님, 구의원들, 시의원들, 국회의원들까지 다 와가지고 같이 축하해주고 하루 내내 친구들 점심 먹고 했는데 저희 영광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되게 재미있게 열심히 모여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보는데 이렇게 장애인 친구들이 당사자로 모여서 뭔가를 활동해봤던 경험들이 있던 친구들이 교회에서 활동했던 친구들이 선두에 서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리더가 되고 그 친구들이 끌어가는 모습들 보면서 아 교회에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고 활동하는 부분이 장애인 친구들에게 리더십을 가지게 하는구나.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이렇게 선으로 만나고 점으로 만나고 점으로 만나면서 선으로 만나고 선으로 만나는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주제들로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조그만 역할을 해주면 장애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특별히 그것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우리 장애인부에 속한 장애인 친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교회 안에서의 그런 모습들도 많아지면 좋고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옮겨져 와서 지역사회에서 또 다양한 활동들로 이어지고 그것들이 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이어져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많이 만들어서 관계망의 점들을 많이 찍고 그 다음에 그 관계가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발달장애인 부서가 해나간다고 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사랑으로 이어지고 사람으로 이어져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지 않을까 지역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념들에 대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아마 안양제일교회에서 잘 만들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장애인 친구들과 지역사회에서 하는 활동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친구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으로 지역사회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